농사꾼과 화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인연은 소나무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찮은 돌멩이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는 진귀한 보석과도 같죠. 우연히 마주한 소나무 조각물은 두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임동식이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사는 데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너무 정을 많이 줘요. 우평남 친구의 이제 수십 년간 틈틈이 순수하게 해온 소나무 조각, 그것을 보고서 야, 이건 정말 그 살아있는 자연예술이구나. 원천적으로 자연과 가까운 작업을 하는 그런 인물이구나. 친구 우평남과의 만남은 임동식 작가의 화업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됐습니다. 친구는 풍경 좋은 곳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는 벗이 권하는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발휘되어주고 서로에게 든든한 응원군을 자처하며 두 사람은 친구를 넘어 예술적 동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뚝 솟은 계룡산 아래로 아름다운 산천이 펼쳐지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 천리 물길 따라 굽이굽이 금강이 흐르는 이곳은 자연미술의 발상지입니다. 충남 공주가 자연예술가들의 활동 무대가 된 것은 1980년대 야외 현장 미술 연구회 야투를 결성하면서부터인데요. 임동식 작가는 지역 작가들과 함께 자연 미술을 도입하고 자연물을 활용한 행위, 설치 예술을 실험했습니다. 야외 퍼포먼스는 순간의 예술이지만 그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가 평생 추구해온 자연과의 교감이 몸짓에서 붓질로 바뀐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풍경화를 많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 제가 야외 현장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했던 것을 이제 회화의 방법으로 이제 재소환해서 그리는, 크게는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그는 과거 자신이 한 퍼포먼스나 동료의 작업을 소환해 회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사진과 영상 등 기술 매체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억과 감정의 흔적을 더해 재창작하는 과정입니다. 또 풍경화를 그릴 때 유화 안료를 쓰지만 기름은 거의 섞지 않습니다. 세필로 작은 입자의 물감을 층층이 쌓아 올려 공간 사이 공기층까지 묘사합니다. 모델 속에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점, 뭐 이런 점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제 그림을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근데 이제 언뜻 뭐 그 목욕하는 언니들이 많을 때 이제 실제 목욕탕을 들어가더라도 이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그 안개가 쫙 낀 것처럼 막 이제 그 보이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방과 방이 미로처럼 이어진 그의 작업실. 오른편은 친구이자 70대 신인 작가 우평남 씨의 작업실. 농부로 식당 사장으로 미술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그가 갑자기 붓을 들게 된 연유는 친구 임동식 작가의 영향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분이서는 친구세요? 동갑내 친구입니다. 동갑내기 나이가 똑같으세요? 예, 예. 해방동입니다. 해방동. 해방동이면 45년? 네. 어렸을 때는 몰랐지요. 이 아주머니하고는 이제 제가 잘 알았고요. 그 어물전 하실 때 3년 단골이었기 때문에 우리 우아백하고는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이제 기가 막힌 분이죠. 따지고 보면. 작업실을 공유하다 지난 여름 우평남 씨 부부가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한 지붕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친구가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일상생활에 안정감도 생겼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제가 막 새벽 저기 그릴 때도 우아백이 이제 뭐 화장실 때문에 이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짝 방해 안 되게 살짝 이렇게 와 보면 이렇게 소설하시게 놀래져요. 소리 없이 저기 하면 근데 미리 좀 먼 데서 인기척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하면서 이제 저기 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자는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기회에 이렇게 체크해 주죠. 체크해 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집중하는 그런 생활이니까요. 그림 작업을 위해 두 사람은 종종 길을 나섭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공주 방흥리에 있는 고목나무 한 그루인데요. 이 나무가 이 고목에 아주 그냥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의미가 있는 나무. 그래서 여기를 한번 그려보라고 친구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평남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임동식 작가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공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그림 그릴 때 빛반사나 눈부심을 막기 위해 파라솔도 준비해 다닙니다. 천천히 앉아요. 조심해서 걱정 마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고목나무 아래 캔버스를 기대고 세심하게 붓터치를 이어가는 임동식 작가.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던 임동식 작가에게 다시 그림을 그려볼 것을 권유한 사람은 친구 우평남 씨였습니다. 자연에 있어선 만물 박사인 친구를 믿고 그와 동행에 찾아간 현장들. 친구가 권유한 풍경 시리즈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항상 선생님이 이제 발휘돼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 주시는 게 좀 지루하고 좀 이러지 않아요? 지루한 것보다는 저는 그동안에 여기서 안 기다리고 산에 가서 또 뭐 버섯이라든가 말을 캔다든가 산마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저기 냇가 같은 데 가서 미꾸리 막 놓고서는 미꾸리를 잡는다든가 그러죠. 좀 지루하실 텐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같이 아니요. 다니는 한참 하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재미있으세요? 예예. 재미없어 봐요. 못해요. 뭐고. 두 사람은 방흥리 고목나무를 소재로 자신만의 시선을 담아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임동식 작가의 친구가 권유한 방흥리 할아버지 고목나무와 우평남 작가의 우성명 방흥리 할아버지 고목나무 8방향은 독특한 표현으로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벚과 더불어 오랫동안 봐온 익숙한 나무지만 그는 오늘도 지난번에 보지 못한 풍경을 발견합니다. 자연은 보려고 하는 만큼만 보여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그 말이 이제 맞는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하게 뭐 전번에 왔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또 이제 다음번에 오면 또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 어쨌건 뭐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영감을 자연 현장으로부터 이제 사람은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린 불제자 소년. 마치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림 이야기로 한 고교생이 공부에 집중하려고 절에 갔다 소년승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초기부터 남달랐던 그의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집에 그때 이제 흰 벽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이제 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슨 교과서 같은 데도 구석에다가 이제 그리기도 하고 노트에도 그리기도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보고 그리기를 한 것을 이렇게 보시고서 너는 그 화공이구나. 이제 화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화공. 옛날 어른들은 이제 뭐 그렇게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가 봐요. 너는 그 화공이 된 사람인가 보구나 하면서 이제 잘 그렸다고 이제 그 칭찬하시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을 이제 그려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방향이 잡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4년 홍익대 미술학부에 입학해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 30대 중반 독일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서 학업을 이으며 다양한 현대미술의 동향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 속에서 예술 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탐구했는데요. 발가벗은 채 거북이를 등에 업고 들판을 기어다녔고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 풀밭에 누웠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데 집중한 시간이었죠.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거에서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사실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임동규 선생님 사고를 나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사실은 백인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예술 영역이잖아요. 따지면 그들의 언어적 바탕에서 지금 현대미술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많이 이제 확장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질화된 아주 낯설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들, 어떤 뭐 엿장수라든가 어떤 조금 소박하게 이렇게 뭐 보리밥 먹는 어떤 못 사는 어떤 집안들의 어떤 그 풍습, 밥 먹는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공주시 신풍면 동원 1리, 일명 원골이라 불리는 이 마을에선 몇 년 전부터 독특한 형태 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이름하여 예술과 마을제. 어린아이에서 80대 노인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미술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행사다. 예술제가 열리는 것은 올해로 5번째. 원골 주민들에겐 예술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마을의 모든 곳이 무대가 되었고 농사에서 쓰이는 모든 재료가 작품이 되는 예술제. 농사짓는 행위와 자연예술 행위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 속에 임동식 작가가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는 하나의 이론이 된 아직도 별다른 성공 사례가 없는 공공미술. 공동체 예술을 보여준 선구적 사례로 꼽힙니다. 미술인들에 의한 야외 미술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평소의 농사 일이라든가 또한 이러한 미술제를 통해서 발표되는 작품들이 보다 진솔하고 삶과 어우러져 함께 이렇게 배어나오는 그러한 짙은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작업을 하다가도 틈틈이 동네 산책에 나서는 임동식 작가. 오늘은 금강철교 위에 올랐습니다. 1981년 여름, 그는 금강에서 부서진 채 떠내려온 뗏목을 일으켜 세우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이후에도 금강은 야외 현장 미술의 무대로서 활용됐습니다. 1991년도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이라고 해서 독일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 그 작가들 그리고 또 일본 작가들 등이 또 참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야외 전시회와 이제 심포지움을 이제 겸해서 했던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앞이기 때문에 늘 여기를 지날 때마다 이제 생각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운동 삼아서 이렇게 여기를 자주 옵니다. 이 다리를 지나서 저쪽 제방도 있는 데를 통해서 저 밑에 또 금강다리 하나 있으니까 거길 돌아서 이제 교동집에까지 가면 상당한 거리에 그 운동이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를 개최하고 이듬해 야투 야외 현장 미술 연구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자연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현장을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은 지 30여 년. 야투 활동을 시작한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자연으로부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뭔가가 메시지가 던져져 온다 하는 뭐 이런 그 의미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는 작품의 내용들이 너무나 그 폭넓었고 예상 밖이었고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산으로 채집을 하러 다니고 들에서 농사를 짓는 자연예술가 우평남 씨가 공주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식당을 하는 아내가 그를 급히 부른 것인데요. 골고루 밑반찬을 싸는 정성스런 손길.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장모님 접두시게 장모님 갖다 드리려고 싸는 겁니다. 이걸 직접 갖다 드리세요?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가요. 하루에 한 번씩요?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가고 하루에 한 번씩 가고. 혼자 잡고 있으니까 네. 많이는 안 잡수시니까. 반찬을 싣고 오토바이로 시내를 달립니다. 매번 귀찮을 법도 한데 장모님 댁을 향하는 표정은 밝기만 한데요. 주변 사람은 물론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우평남 씨의 넓은 마음 그릇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모님 또 좋아하시오. 에어컨 틀어놨어. 에어컨을 틀어놨다고요? 아이고, 사위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던 장모님. 무더위에 집까지 찾아와준 사위를 위해 에어컨도 미리 가동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까지 준비했습니다. 타고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해. 예, 알았슈. 날이 너무 뜨거. 어디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오. 밭이니 어디니. 안 올라가. 거기 못 네. 올라가. 그 올라가지 마시고 편하게 그 에어컨 틀어놓고 편히 알았어. 계시오 그냥. 응. 알았어.
음식 솜씨가 좋은 우평남 씨 아내는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임동식 작가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이곳에 와 식사를 해결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세 사람. 작업에 바쁜 임동식 작가를 곁에서 챙기고 있는데요.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어도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이서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좀 가족이라고 느낄 때도 좀 많으시죠? 예. 아이 뭐 이제 제가 혼자 그림 활동하고 그림 계속 그리고 하는데 밤새 무사히 편안하게 이렇게 잤는가 잘 일어났는가 기타 뭐 건강 상태에서부터 여러면 이렇게 우리 저 친구 저 우아백하고 또 아주머니하고 늘 관심을 두시면서 이렇게 이제 참 이제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참 특이한 친구죠. 모든 것을 참 자기 살보다도 더 아껴주고 그러니까 저도 또 그만큼 하야하는데 그렇게 하들 못해요.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고 하죠. 정숙 씨는 임동식 작가를 다시 만나게 된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신기하답니다. 교수님이 이 골목으로 식사를 하러 이제 이 앞집으로 오신 거야. 교수님이.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보고서 깜짝 놀랐지. 나도. 교수님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저희 집으로 오신겨. 선생님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 아저씨를 인사를 시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동갑내시더라고. 동갑내. 그렇게 하고 그때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2년이 돼갖고 원골 마을 계실 때 이제 거기도 자주 다니고 지가 그랬어. 분이 너무 친하게 지내시니까 예. 좀 질투나고 이럴 때는 없어요? 질투는 뭐 질투요.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 뭐 저기 한데 질투할 거 없어. 그게 사이는 굉장히 좋으시죠, 두 분이? 저 형부터 사이는 무지하게 좋아. 여유로운 오후, 동갑내기 친구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길에 오릅니다. 농사꾼의 아들, 시골 의사의 아들로 서로 상반된 인생 여정을 걸어왔지만 이젠 예술적 동지가 된 자연예술가와 화가. 지난 2017년 우평남 작가는 여기서 첫 전시를 가졌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이 가파른 계단처럼 높게만 보였던 갤러리에 당당히 작품을 걸고 70대의 신인 작가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두 번째 개인전과 서울 단체전 참여가 이어지면서 그의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주 지역에서도 단연 화제였습니다. 교수님 요즘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왔는데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오래 앉아서 이제 그림 그려서 이제 허리도 네. 사실 굉장히 안 좋아져 갖고 이제 지금은 그냥 왔지만 이제 항상 보호대를 차고 이제 뭐 이제 어느덧 이제 우리 우아백이나 저나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될 연령에 와 있습니다. 벌써 이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나이구나. 네. 이제 70대 중반이라는 게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참 이제 와닿죠. 네. 두 분 다 인기가 전국구세요.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전 이제 교수님께서 또 오하백님께서 이곳에 사신다는 게 저 갤러리 하는 저로서는 자랑입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두 사람의 우정, 많은 이들을 흐뭇하게 합니다. 그가
그가 처음 붓을 잡은 것은 2014년 12월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구 임동식 작가의 부탁에 붓을 들었는데요. 그때 스스로도 몰랐던 소질을 발견하죠. 원래 그분에게는 그 예술성이 잠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무 뿌리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 만큼 감성이 충분하신 분이었는데, 그림 그리는 친구를 만나서 좋은 그림을, 전국의 좋은 그림은 다 보게 됐죠. 좋은 미술관, 훌륭한 그 학예사들을 만나면서 막 그 감성이 충분히 자라나고 자극되었을 건데, 그때 마침 임동식 선생님은 우평남 선생님한테 그림 그리기를 권유하죠. 그리고 화구 일체를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그 임동식 선생님의 고목나무 8방을 흉내내서 따라서 그리게 됐죠. 같지만 다른 그림, 다르지만 같은 그림이 되었죠. 그러면서 본인의 일상을 마치 동굴벽화처럼, 일기처럼 본인의 일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멧돼지를 본 풍경, 버섯을 따는 풍경, 모를 씹는 풍경, 미꾸라지를 잡는 풍경들, 그분의 일상이 모두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붓을 든 지 만 3년 만에 가진 첫 전시회. 채집, 농경, 노동의 삶을 살아온 우평남의 작품은 다소 거칠었지만 순수했고 정감이 넘쳤는데요. 특히 서사적이면서도 동화적인 표현은 우평남식 그리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를 않고 순전히 자기 자신 방법으로 우평남식 그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 이제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될 때는 어떤 기존 미술이 갖는 어떤 그 기존적인 형식과 어떤 사고 체제, 그 속에서의 이제 이렇게 형성된 그 기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덩어리를 벗어나려고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미 습득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에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우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그냥 뭐 물감을 뭐 짜서 하지도 않아요. 물감 여기 튜브를 갖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 그리는 식으로 하는 이제 우평남식 그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찾고 있는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예술에 대한 욕구를 평생 실현하며 살아온 우평남 작가. 산과 들로 다니다 마음에 드는 소나무 뿌리를 집으로 가져와 최소한의 손길로 자연물 조각을 완성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나 목적 없이 나 홀로 예술 행위를 즐긴 건데요. 소년기부터 40여 년 이상 해온 작업. 작품이 될 제목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무야지 외소나무는 안 돼요. 푹 썩어버려요. 근데 이건 이렇게 푹 썩어가면서 이게 송진이 되는 거예요. 송진식으로. 뼈다귀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서는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엄청 많죠. 몸진이 뭐니. 다 털어내야 이제 형태를 좀 조금 나타나면은, 아, 여기는 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구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다듬거나 무리하게 뿌리를 깎아내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만져 본래 형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보이고 공룡도 등장하죠. 딴 사람들은 이거 뭐 모형 내가지고 리스치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씁니다. 만약에 저기 되면 이런 데 투비로 한번 딱 자르고 그 형태 보면,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는. (1990년대) 초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자연 가까이에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으로 시골 마을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10여 년간 마을 예술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세 사람. 원골 마을에서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아니 부엉이 새끼가 얼마나 타고?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제 뭐 다람쥐도 쫓아다니고 산에 다니면 저 바위 밑에 이제 굴처럼 조그만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부엉이 둥지가 있는데 뭐 까치 둥지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새끼가 두세 마리 보면은 닭만 해요, 진짜 부엉이 새끼가. 두세 마리가 있더라고. 예. 너무 신기해. 부엉이가 오면은 우리 뭐 당한다. 그래서 얼른 내려왔던. 아, 어미부엉이가 보면 이제 막 응? 저기 할까봐. 당할까봐 우리 마음. 아, 기가 막힌 증나고 자연이 생생히 살아있던 원골 마을의 이야기네. 요즘도 사람들이 별로 막내를 안 하니까 지금도 자연과 교감하는 농민. 농사 짓는 행위와 자연 예술 행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마을 주민 작가들과 함께 예술과 마을이란 미술제를 엽니다. 농사가 곧 예술,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을 현실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소놈들은 한 번도 안 계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 행사는 작년서부터 이 행사를 마을에서 주최로 하자. 또한 마을의 그 옛날의 동제처럼 하나의 축제로 해서 이 어떤 그 임동식 씨는 늘 그렇듯이 농민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독립분들이세요. 주민들은 이제 화가 선생의 말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흙과 더불어 자연과 근접한 생활을 이제 농사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나 그 내용이 좋았습니다. 하우스 활대를 이렇게 이제 끼워서 공이 반쯤 커다란 공이 땅에 박힌 것처럼 해놓고 넝쿨성 식물들, 뭐 칡넝쿨서부터 뭐 호박서부터 이제 가지서부터 여주서부터 그런 것을 삥 둘러 심으면 이게 쫙 이렇게 올라타갖고 이제 구경 오시는 분들이 그 둥그런 공 비슷한 데로 들어가 보면 여름에 이제 시원해서 좋고 그러면서 그 천정 그 구석구석에서 그 열매가 열려서 주렁주렁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이 자연 예술이 아니냐.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벌써 3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래간만에 이제 오늘 와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 못 보던 집도 뭐 10여 채 이상, 여기는 뭐 아무도 뭐 집도 없고 농경지였었는데 지금은 농사들을 또 안 지셔서 휴유지로 이렇게 변했고, 여기도 밭이었잖아. 여기도. 뭐 거기도 막 완전 뭐 농사진 표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원주택이 마을이 이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나중엔 이 위쪽 사람들이 인구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와봤을 때는 이 나무가 저 밑에서부터 보였었지. 밑에서부터 보였지, 쫙 보였는데 지금은 요 감나무 이런 것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보였었어. 원골 마을에서 보낸 10년의 시간, 그의 발자취가 남아있을까요? 주인을 잃은 집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연 속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터 닦고 그런 건 좀 많이 도와드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 갖춰진 뒤에는 이제 거의 혼자 무슨 뭐 제재소에서 낙엽송 피죽 같은 것도 갖다 붙이기도 하시고, 혼자 이제 집 꾸미는 거를 뭐 꽃도 심고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아주 푹 빠져서 너무 재밌게 하셨어요. 예. 그는 손수 작업실을 짓고 수선화를 비롯한 꽃도 심었습니다. 어미 잃은 산토끼와 강아지도 키웠죠. 작은 캔버스 대신 자연이란 넓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원골 작업실이 있는 곳으로 이성원 작가와 동행해 보는데요. 수풀이 울창해져 접근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인데 이제 비가 새가지고 예. 여기가 선생님이 살던 집이에요? 예, 여기서 작업하시고 여기 이제 황토 구들장 해서 예. 캔버스와 의자, 생활집기 등 그가 작업했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는데요. 고물이 된 옛날 컴퓨터와 디스크가 남아 그가 떠나고 흘러간 시간을 짐작하게 합니다. 유학 갔다 오시고 좀 한국 문화에 약간 그 뭐 좀 낯설어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뭐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는데 우리 과일을 씻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뭐 과일 뭐 빨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동네에 그 당시 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동네 애들 막 마을 그 행사에 쓰는 상 같은 게 있어요. 마을 회관에 그런 걸 이렇게 쫙 깔아다가 뭐 촛불도 켜고 뭐 그러니까 약간 빵이니 뭐 이런 양식 같은 거 트리도 하고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시고 동네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여기 뭐 공부도 하러 오고 예. 그래서 지역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이제 그 좋은 인상으로 남아 계신 분이에요. 예. 원골 마을을 떠난 뒤 현재는 교동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친구 우평남 씨가 살던 옛집인데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그의 작업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공동 작업실이 되었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기 위해 홀로 고독한 투쟁을 벌이는 작업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그가 다시 그림 곁으로 다가섭니다. 가는 붓을 들어 작업을 이어가는 찰나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환히 비추는 빛의 존재가 형광등이 아닌 태양빛이라는 것을요. 작업실 천장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태양광선 아래서 이 색채가 잘 보여요. 가장 정확한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인공적인 그 조명은 이렇게 그 원래의 색깔을 이렇게 굴절시켜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치 이제 연극 같은 거 할 때 색색의 조명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피사체는 아주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 작업 환경의 차이는 지난 삶의 여정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평남 작가는 의자보다 농사용 작업 방석이 편합니다. 특히 실험적인 붓의 활용, 독특한 사물 표현은 우평남식 그리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나무 속에 살아있는 짓궂은 표정, 그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나무를 그려놓고서도 뭐 저기다 딱 찍어놓으면 그냥 사람 얼굴 나오니까 재미있어서. 그 사람과 같은 어떤 네, 나무도 똑같아요. 인생살이 사는 거하고 나무고 식물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산다는 게. 서로들 나무도 여러 개를 심어놓으면은 서로들 크려고 키만 커요. 자기가 먼저 먼저 크려고 햇빛 받고 먼저 크려고.
그런 식과 똑같아요. 사람도 경쟁이 심하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임동식 작가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전. 눈 돌리는 곳마다 자리하고 있는 대작들. 회화, 드로잉, 사진, 아카이브 등 총 300여 점의 작품과 기록물로 그의 특별한 궤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한테 너무 재밌었어요. 미처 예. 보지 못한 그 아카이브를 예. 많이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러네. 진짜 별게 다 있네요. 네, 이번 예. 전시에서 다 선보이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또 저희가 엄선해서 전시에서 그렇습니다. 선보이니까요. 예. 네네. 그 많은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르셨는지 정말 그 대단하시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님의 그 50여 년간의 예술 그 기록 자원하고 현재 그려오신 회화를 공부할 때 저는 항상 임동식 작가야말로 항상 그 대세, 그 당대의 흐름에 꼭 편입돼서 이 흐름을 따르려고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본인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제 펼쳐 나가고자 대안을 항상 생각해온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을 걸쳐 수행하고 창작한 작품과 집요하게 모은 아카이빙의 결과가 함께 펼쳐지는 자리인데요. 야외 현장 미술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면서도 사운드 설치,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며 예술 세계의 깊이와 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당대의 지배적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예술 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출세관에 있는 그런 욕망의 작가하고는 다르게 그 본연의 그 아주 원초적인 작가의 모습을 평생 동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예술계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상하고는 정말 또 다른 상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정말 그 많은 세계가 있지만 임동식 선생님의 세계는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예술 작품의 그 공력이나 여러 가지가 그 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평이 계속해서 아주 그 켜켜이 있다 보면 이미 역사가 되시고 있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역사화 될 것이고 아마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청년기부터 온화함이 절정을 이루어 경이로움마저 주는 후반자까지 평생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연과 교감하며 퍼포먼스에서 회화로 여정을 이어온 그의 예술 인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미학적 행로가 시작된 기념비적 순간들을 포착한 전시로 이번 회고전은 그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전시장에 이제 저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 또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전시되는 그런 그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지금부터 20년 전에 아니면 40년 전에 했던 것을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과거에 그냥 그런 것을 내가 했었다 하고서 이제 지금 현재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겠죠. 한편의 시를 닮은 그의 작품에서 자연 그대로의 것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싱그러운 풀과 포근한 대지의 조화, 존재 그 자체로 최고의 예술이 되는 풍경.
그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임동식 작가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 친구 우평남 씨가 전시장을 찾아왔는데요. 벅찬 감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감회가 아주 그냥 너무 새롭죠. 참 친구가 이런 큰 전시회를 하고, 저 사람 어떤 사람 저 친구가 옛날에 홍익대 교수님 여기도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세계에서 저런 분 만나기 힘들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던 양반이야. 그래서 저 더 가까워졌고 아주 진짜 부부간과 마찬가지로 같이 견뎌요. 항상. 예술가로 농사꾼으로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소나무 조각물로 인연을 맺고 이제는 고목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농사꾼 우평남은 화가 친구의 도움으로 뒤늦게 소질을 발견해 70대의 신인 작가로 등단할 수 있었고, 작가 임동식은 친구 우평남 씨가 평생에 걸쳐 체득한 자연 속 삶의 경험을 배우며 자연 예술의 근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스승 같은 친구. 그건 분명합니다. 그 이상하죠. 자연에 대해서 무슨 스승이니 뭐니 저는 그걸 몰라요. 원래가 자연은 이렇구나 하고서는 그대로 그냥 지나니까 자연에 대해서 스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기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 지금 마음 그대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친구로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랍니다.